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혜재 의원입니다. 지사님,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허영 의원님께서 적경지역 개발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적경지역 개발과 한반도를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고 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업무 보고서에도 보니까 16페이지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들을 해 오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단순히 적경지역 개발뿐만이 아니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지사님께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했고 경기도 국제평화 교류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DMZ 및 적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도 지금은 좀 닫혀 있지만은 세계 정세의 변화라든지 현대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할 것이 분명하고요. 그에 따라서 남북 이 관계도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는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남북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권의 기조라든지 어떤 세계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 이런 그 외부 환경에 절대적으로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어떤 단기적인 그런 상이 아니고 사실 통일 이후까지 대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한 그 고민이 지금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마스터 플랜 없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시행한다 그러면은 이 세부 계획의 실행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북한과 연결하는 몇몇 인프라에 대해서는 계획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업무 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최근에 DMZ 포럼을 개최를 온라인으로 하셨던데요. 9월 16, 17일, 17, 18일이네요. 네. 온라인으로 한 26만 명 정도가 이 참여를 했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디 지금 국내 해외 전부 망라해서 26만 명인가요? 그런 접속하거나 관심 갖고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계를 낸 것이어서요. 구체적 현장에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을 실행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경기도가 지금 한반도의 지금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에서 이 추진하고 있는 이 남북 문제, 그다음에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실행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 정책과 경기도 정책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된 게 없고 두 번째로는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중앙 정부 정책에 이제 좀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세부적인 정책을 집행하는데도 저희가 통일부든 통일부든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앙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중앙 정부는 지금 명백하게 남북의 평화 협력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성과도 낸 거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거기에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께서 선제적으로 무슨 플랜을 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게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있을 거 아닙니까? 꽤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결국은 이제 참 이런 거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공개적으로 논의하기가 참 어려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개성공단의 그 남북 협력 사무소를 폭파하는 그 시기에도 저희 경기도의 대북 협력 사업은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을 매우 그쪽에서 요청했고, 이제 당연히 정부 통일부나 국정원과 다 협의해서 확인해서 진행했는데, 적지만 실제로 숨구멍은 튀고 있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사님, 그 허위 매물이 지금 판치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에서 이 중고차 온라인 사이트 허위 매물 실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한 4,000대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 4.8%에 불과하고 네, 나머지는 95%가 전부 가짜였다는 거죠. 예, 허위 매물로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중고차 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경기도의 이런 실태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지사님에 대해서 사이다 같다 뭐 이런 호평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수를 보면은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은 2018년부터 지난달 2일까지 중고차 중개매매 불만 상담 건수가 2만 1,6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중고차 시장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처럼 대기업도 진출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네. 있고 실제로 현대차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뭐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도 한 것 같습니다. 상반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기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고차 시장이 망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대로 놔두면 계속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들이 있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국가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인데 총량 중심으로 갈 거냐, 총편익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대기업들이 전국 시장을 장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갈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 유통점 문제도 사실 골목 상권들은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대형 유통점으로 마트로 다 장악을 하면 총량은 혹시 증가할지 모르겠는데 동네 골목 상권이 망가지면 심장 머리는 튼튼해도 손발이 괴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중고차 시장도 사실은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하 3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대기업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량 일자리 그 상실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중고차 시장에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너무 소규모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사기에 무슨 협박에 이런 게 막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철저히 통제하고 그 전제하에서 이게 중소기업 영역으로 좀 남겨두고 정부가 좀 관여하면서 그 부작용을 좀 줄이는 길로 가야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싹 없애버리고 대기업 진출을 하게 하면 저는 이게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대기업 진출을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시 출신의 존경하는 우리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